오늘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M파트너스의 김성우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간 8시 44분, 45분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나쁠 이유가 없는 월요일 개장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장은 뭐 훈훈하네요, 오늘은.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네. 대한 효과가 조금 그래도 월요일 장 시작부터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방심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이스라엘 이제 총리하고 지금 트럼프 또 회담이 또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는 구간으로 보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뭐 미사일이 없어서 그렇다, 이제 전면전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 이렇게 트럼프 타코가 또 주말에 이제 계속 이제 작동이 되니까 국내 시장의 롤러코스터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안정화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또 이제 브라질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브라질 또 룰라 이제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미 또 핵심 광물 또 공급망 협력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증시에는 좀 안정화 장치로 작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한미 이제 이 9,500억 원에 달하는 이 9,500억 달러에 달하는 AI 동맹 또 LTA에 대한 공급 계약이 또 체결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는 또 이 반도체에 대한 이 어느 정도의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탑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흐름으로서의 반등 포인트가 조금 더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인데 예탁금의 규모가 이 100조 초반으로 좀 이제 규모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좀 지수를 이끌었던 이 부분에 대한 자금이 점차 은행권이라든가 뭐 제2금융권을 비롯해서 제2금융권 제가 이자를 봤더니 한 4%대 중반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또 이제 시기열적으로는 좀 앞당겨져서 31일 날 또 예탁금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 레버리지 투자를 그래도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또 미국 증시로 또 갈아타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엑시트할 자금들은 일단은 빨리 엑시트를 해놓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반등의 포인트는 또 이 반도체인데 오늘 CXMT 또 IPO 이제 기업 공개 이제 거래가 시작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상방 하방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밸류를 받는지 그것도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가 남아 있어서 또 자본 지출에 대해서도 지금 뭐 알파벳도 분기 단위로서 이게 그 FCF가 지금 적자로서 이제 전환했다는 점이 아마 반도체 반등을 조금 더 이제 축소시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 관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바쁩니다. 일단은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좀 반영하면서 긍정적으로 출발은 합니다만 미국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인가요?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이면 FOMC의 빅테크들 실적도 보게 됩니다. 금요일에는 또 키옥시아의 실적, 또 수요일에는 하이닉스 실적 바쁩니다. 일단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종목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듣고 싶거든요. 네. 오늘장 딜즈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장 네이버를 들고 왔는데요. 네. 오늘 이제 네이버를 제가 선정하고 나서 지금 뭐 이거 주말에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상증자 발표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상증자가 사실 엔비디아의 투자 참여에 따른 유상증자라고 보시면 돼서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유상증자 나온 부분을 네이버가 또 자사주를 이용해서 소각을 시키겠다고 해서 오히려 이것이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했는데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브룩필드와의 뭐 100억 달러 AI에 대한 프로젝트 이 브룩필드 같은 경우는 운용사로서 뭐 전력이라든가 이런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회사로서 네이버에 대한 또 이제 AI 관련된 프로젝트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브룩필드에 대한 동맹이 아마도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 포인트로 작용했는데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해진 이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동행을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네이버의 주가가 한동안 엔비디아발 동맹 모멘텀 때문에 6월 9일 날 고점을 찍었던 30만 원 이후에
주가가 거의 18만 원까지 수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네이버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를 많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30만 원 위에 반등 포인트로서의 주가 랠리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고 기대했다가 어김없이 네이버에 대한 이제 강제 장기 투자자로서 다시 지금 주가에 대한 눌림에서 이번 상승에 대한 이 포인트는 다시 한번 20만 원대 중반을 돌파를 하고 다음 고점이었던 28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고점을 돌파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네이버 하면은 두나무의 합병이 조금 미뤄지면서 오히려 주가 하락을 주도를 했는데 크레디트법 통과에 대한 확실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평가할 때는 AI 서버린 그다음에 크레디트법 관련된 또 핵심 주자로서 네이버페이 활성화 수가 좀 증가되느냐, 그리고 이커머스를 통한 네이버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주가는 아마 23만 원대가 고점은 아닐 것이다. 다음 고점에 대해서도 지금 28만 원대에 지금 저항대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28만 원 정도로서 한번 제시를 해놓고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이 너무나 좋은 재료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끝자락은 아니다. 대신에 시장 진입에 대한 관점, 네이버의 진입 관점은 장중에 조금 더 23만 원 이하로서 한 22만 원 정도 한번 몰리면은 이제 좀 눌리면은 공략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이버는 이제 28만 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 가격은 20만 원으로 조금 손절 가격을 높여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브룩필드랑 뭐 엔비디아랑 뭐 한데 모르는 얘기 아니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네이버의 3대 주주가 되게 됩니다. 일단 발행가가 20만 4천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의 반등세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네이버고요.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 주가 2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8시 51분이네요. 동시효과 상황 들어갔습니다. 함께 분위기부터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일단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791포인트로 1.5%대 오름세,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대 상승으로 752포인트입니다. 사실 금요일에 밀렸던 걸 생각하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일단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시면 삼성전자가 4%대 반등, SK하이닉스가 2%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이상으로 올라줘야 지금 11선 정도 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흐름 나타내게 될지 체크해 보시죠.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2%대 반등,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까지도 3%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대차도 좀 올라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2.8%대 약세, 전거래일에 힘을 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대 내림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좀 더 볼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12%대 급등하면서 오늘 23만 4천 원 선 터치하면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이런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게 되면서 오늘 5%대 강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대차 그룹주들도 피지컬 AI 이야기 나오면서 현대오토에버 4%대 반등, LGCNS, LG이노텍까지도 오늘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들 체크됩니다. 코스닥도 함께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알테오젠이 2.8%대 오름세,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함께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HLB가 또다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7%까지 하락하면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또 10%대 급등 출발이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보도록 하겠고, 지금 상승률 예상 체결 상승률 상위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장 6분 남은 가운데 코스피 2%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저는 뭐 2% 오를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번 주 너무 일정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막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저만 그런 걸까요? 저도 편안하지 않죠. 네. 이게 사실
목요일 날도 반등의 서막이 시작됐다고 예측했지만은 바로 금요일 날 이게 뭐 유가의 반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슈퍼 300일조라고 하는 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추가로 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관세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서 하루하루 이게 좀 안심하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고도가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저도도 높고 그리고 또 이벤트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또 실적에 대해서도 SK하이닉스가 우리가 예상했던 컨센서스의 눈높이는 좀 낮아졌지만 이게 하단이 아마 61조 영업이익이 그리고 이제 상단이 조금 바뀌었지만은 한 65조 근처의 상단을 보이고 있는데 컨센서스 정도만 좀 어느 정도 65조만 좀 잘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SK 하이닉스발 또 훈풍으로 좋은 재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FOMC도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FOMC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새롭게 나온 임명된 이제 이 새로운 인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6월에 비농업 고용도 사실 예측치보다는 이제 크게 하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FOMC는 동결에 대한 가능성들이 충분히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그동안 시장을 좀 억눌렀던 그러니까 유가가 반등 포인트가 나왔을 때 금리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한 4.7 정도로 지금 높아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본 지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빅테크들이 자본 지출이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메모리 업체들이 자본 지출에 대해서는 좋은 포인트가 됐었는데 자본 지출을 줄일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유가 하락이 계속해서 국내 이제 메모리 업체들에게는 그냥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유가가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지 그것도 아마 계속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좀 예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그래도 중소형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이제 상한가를 막 기록하는 종목들이 나왔거든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 비롯해서 또 삼성전자와 또 브로드컴의 또 에이지 반도체에 대한 협력 포인트까지 오늘 좀 긍정적인 또 반도체의 반등을 한번 장중에라도 그리고 오후장에라도 계속 이런 이제 흐름들이 유지가 됐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용을 보면 나쁠 게 없고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자꾸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장중에 내가 이 상승을 믿고 쭉 밀고 가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 지점에서 굉장히 답답하시고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런 거 없이 좀 쭉 끌고 나가고 밀고 나가는 모습을 과연 볼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까지 지금 한 3분가량도 안 남은 것 같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웁니다. 2.3%까지 오름세를 키워주면서 6,849포인트까지는 찍으면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상승폭 함께 키워냅니다. 760포인트 터치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NXT 거래 내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살짝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 지점을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 과연 외국인이 금요일에 4조 원 넘게 팔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이 수급을 좀 뒤집어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다행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등은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삼성전자가 3.6%대 오름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8%대 상승세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프리장에서 꽤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프리장에서 뭐 20%까지 상승을 키워가다가 현재는 11%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7% 정도의 상승 출발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AI 서밋 관련된 종목들이 얼마나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오늘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கள் 상승률 상위에는 지금 네이버 올라와 있고요. ETF 안에서도 확실히 오늘 같은 경우는 테크주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인버스 걸려있는 ETF들이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외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행히 바이오주들의 낙폭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HLB 같은 경우도 0.9% 낙폭에 그치면서 일단 테크주 올라주고 바이오가 받쳐주게 된다면 코스닥도 그렇게 크게 흔들림 없이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다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눈에 띄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펩트론이 좀 올라줘서 요거 어떻게 보면 좋을지, 또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3%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테크주 당연히 좋습니다. 그 SNS 같은 종목들 3.9%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말씀해주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상한가 직행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